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기분을 찾고 또 싫어하는 기분은 기피를 하고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기분이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 기분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기분을 따라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분은 일시적인 마음의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대상에 대한 마음작용을 말하는 것이죠. 기분에는 긍정기분과 부정기분이 있습니다. 그중 긍정기분을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을 PEA,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합니다. 페닐에틸아민은 페닐알라닌에서 대사되어 나오는 물질로 이 페닐알라닌이 여러 단계로 해서 도파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PEA가 도파민을 더 자극시키게 됩니다. 즉, 긍정 기분이 도파민을 올려서 쾌락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이 기분도 종류가 있어서 어떤 것을 보면 좋아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싫어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 이것을 시각적 기분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음악을 들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싫어하는 음악을 들으면 싫어지는 것을 청각적 기분, 또 어떤 음식, 어떤 향을 맡아서 좋아하는 기분이 들거나 싫어하는 기분이 드는 것을 후각적 기분, 또 어떤 음식을 먹어서 기분이 좋다든지 어떤 음식을 먹고 나니까 역겹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미각적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만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만지면 기분이 싫어지는 것을 촉각적 기분이라고 해서 이런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5가지의 오감각의 감각적 기분이 있고, 또 성적 감각이 있어서 오감각을 5가지로 성적으로 좋아하는 5가지 성감각으로 성기분을 내는 성적 기분이 있습니다. 어떤 무엇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적 기분, 그리고 어떤 이성을 떠올려서 생각을 하는 생각적 기분, 이렇게 생각도 2가지 기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꿀꿀한 기분, 우울한 기분, 무서운 기분 같은 부정적 기분도 있고, 또 가벼운 기분, 따뜻한 기분, 행복한 기분 등 긍정적 기분도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적 기분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담배를 누가 핀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담배를 피웠다 하면 그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계속 피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담배를 긍정적으로 시각적 기분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이 쌓이게 되면 결국 감정이 되고, 감정이 쌓이게 되면 감정 중독이 되고, 감정 중독이 되면 집착이 되어서 감정 장애로 남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기분이 오래되면 사랑하는 감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좋아하는 기분의 쌓임에 의한 집착의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싫어하는 기분이 쌓이면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이것을 우리는 증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분을 오래 갖게 되면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감정 중독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오랫동안 감정에 중독된 상태를 감정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울장애라고 하고, 기분을 너무 따라가서 좋아하면 너무 기분이 째지듯이 좋아하고 슬퍼하면 갑자기 다운이 되는 이런 기분파가 되면 그것이 나중에 오래 쌓여서 기분파의 쌓임이 조울증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기분을 많이 따라갈까요? 기분을 따라가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기분을 찾게 됩니다. 일 마감을 하고 나서 갑자기 기분을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받았을 때 좀 더 기분을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언짢은 소리를 듣는다든지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모욕적인 인사를 들었다고 하면 그때 훨씬 더 기분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나름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움츠러들었던 기분을 다시 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을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기분을 내려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잠시 덮어두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스트레스라는 꿀꿀한 기분을 즐거운 기분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기분만 전환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던 그 상황은 그대로 있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끌어서 더 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못 쳤다. 그러면 다음 시험에 잘 쳐야 되는데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고 그 꿀꿀한 기분을 만회하려고 술을 계속 매일매일 마신다면 그 다음 시험 때는 훨씬 더 시험을 못 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많이 즐길수록 공부를 할 시간이나 일할 시간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괴로움이 더 커지고, 그러면 더 큰 즐거움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기분을 즐기려고 하고, 그 기분을 즐기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감각적 쾌락을 찾는 것이고, 시각적인 쾌락 에너지, 청각적인 쾌락 에너지, 후각적인 쾌락의 에너지, 미각적인 쾌락의 에너지, 촉각적인 쾌락의 에너지, 그리고 성기분을 나타내는 성적 쾌락의 에너지를 마구마구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돈으로도 쓰고 시간적으로도 써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에너지를 낭비를 해서 이 스트레스를 자꾸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한 뭔가 짜증이 많고 치욕적인 상황이 생겼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음식으로 미각적 쾌락으로 미각적 기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혀의 쾌락적인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 음식으로 인한 가공식으로 인한 림프 오염으로 인해서 몸의 오염과 혀의 기분을 맞바꾸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분을 따라가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병이 빨리 찾아오게 되고 노화가 빨리 찾아오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시간까지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기분을 내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스트레스를 더 키우는 꼴이 되어서 더 큰 기분을 내면서 에너지 누수가 심하게 되면서 그 기분이 풀려고 했던 것이 나의 몸과 마음을 망치게 되는 꼴을 만드는 것밖에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와서 기분을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왜 오는지를 알게 되면 이런 기분을 따라가는 행동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는 왜 오게 된 것일까요? 이 스트레스는 어떤 집착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계속 좋아하는 행동을 계속 하다 보니 그것을 좋아하는 행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 결국 어떤 사람과 이별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든지 담배를 못 피게 되는, 술을 못 마시게 되는,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됐을 때 엄청난 큰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집착이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고, 그럼 이런 집착은 왜 오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무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왠지 그것이 좋아 보여서 담배를 피게 되고, 왠지 그 사람이 좋아 보여서 사귀게 되고, 왠지 그 물건이 좋아서 사게 되고,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이 내가 끌리게 하는 어떤 호기심을 발동을 일으키게 된 것인데, 실제 거기에는 좋다라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좋아 보였던 것을 내가 따라한 것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무지가 어떤 기분에 끌려서 집착을 일으켜서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더 큰 즐거운 기분을 내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 보인 것이 좋다는 실체가 없고, 싫어 보이는 것이 싫다는 실체가 없는데, 그것을 좋다 싫다라는 내가 느낀 그런 촉을 가지고 무지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기분을 따라가고 싫어하는 기분은 피하고 싶은 것 자체가 모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즐거움이 다하면 그 다음에 괴로움이 찾아오고, 어떤 기분을 내고 나면 기분이 다했을 때 기분이 떨어지게 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이런 좋아하는 기분과 싫어하는 기분은 한 몸통속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싫어하는 기분을 회피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좋아하는 기분을 내지 않아야지 싫어하는 기분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진리를 알게 되면 기분을 따라서 기분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기분이란 것은 주식처럼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하는 현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기분을 목적으로 내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내가 모든 버려들인 돈과 시간을 거기다가
낭비하는 꼴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은 실체가 없는 환상 같은 것이어서 돈을 투자할 가치도, 시간을 투자할 가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기분이란 건 상대적이고 마음의 작용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10만을 받았다라면 기분이 좋지만 수십 년 동안 10만을 받는다 라면 기분이 또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바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내가 누구에게 1억을 받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은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다시 기분이 나빠지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마음의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가치로 기분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게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나면 인생이 뭐 있냐? 인생을 즐기려고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결과적으로는 인생을 즐기는 기분의 목적으로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기분을 따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돈과 시간을 기분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기분이란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기분을 쓰려고 하는 것이고 그 스트레스는 집착, 그전에는 나의 무지로 인해서 그 기분을 쓰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나의 무지에서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기분을 따라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나의 기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내가 기분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선뜻 기분을 그냥 내버리면 되는 것을 그 기분을 따라가는 종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면 기분의 종, 감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나의 스스로가 기분을 내는 기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인생의 주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